한 휴게소의 경우 떡꼬치 가격을 뭐 4,5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추기는 했는데 중량도 130g에서 110g으로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핫도그나 어묵도 상황은 비슷한데 여기에 뭐 도로공사는 중량 대비 단가를 낮춰서 뭐 선택권을 넓혔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게 뭐예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소떡소떡이 소떡이 된 거네요. 트렌드를 통해서 경제 이면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맨손경제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오늘은 한국일보의 김도형 기자와도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도형 기자는 무슨 형이에요? 삼각형이에요? 사각형이에요? B형입니다. B형이에요. 네. 그래요. B형 남자 김도형 기자. 저는 김도형 기자 오래 봤는데 제가 본 김도형 기자는 사다리꼴이에요. 어떤 점에서 저중심 설계. 저중심 설계. 아래쪽이 탄탄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이 단단해서 굉장히 기사에 팩트가 강한 그런 기자입니다. 하체 비만이라는 저는 칭찬했는데 셀프 디스로 마무리가 되는 훈훈한 스튜디오에서 첫 소식 전해드릴게요. 우유값 인상,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한송 기자님, 뭐 좀 떨어지는 건 없고 다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정말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데 이미 마트를 가보신 분은 느끼셨을 겁니다. 어제부터 우유 제품의 가격이 일제히 올랐는데요. 올해 인상된 우유 원유 가격을 조정해서 유업계에서 출고가를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원래 통상적으로 눈에 띄는 가격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한 곳이 올리면 이렇게 따라서 한꺼번에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도 변함은 없습니다. 먼저 서울 우유를 보면요. 어제 흰우유 제품인 나 100% 우유의 1리터 기준 출고가를 대형 할인점 기준으로 3% 올렸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이 2,900원대에 형성이 됐는데요. 뭐 이 서울우유에서는 심리적 저항선인 3,000원은 안 넘게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소비자로서는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우유 가격이 지난해에는 2,710원이었는데 10월 1일 이전에는 2,870원이었고 이게 다시 2,900원대가 됐으니까요. 2년 새 뭐 200원 이상 오른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대형마트 등 전국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판매되는 서울우유의 평균 1리터 가격이 2,999원이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형마트 기준이고 편의점 가격은 더 올랐거든요. 이 우유 업계에서는 입점 물량이나 이 물류에 비에 따라서 편의점 납품가를 대형마트보다 좀 더 높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판매 가격이 3,050원에서 3,200원으로 4.9%가 올랐습니다. 비싸다 이제. 진짜. 우유 사 먹기도 쉽지 네. 않죠. 그래서 이 경영 사정이 안 좋은 뭐 매일 유업이나 남영 유업 등 이런 업체들의 가격 인상폭은 조금 더 큰 표기고요. 빙그레도 오는 6일부터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뭐 제품 가격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저희 국민 간식 바나나맛 우유 있잖아요. 네. 이 바나나맛 우유의 편의점 가격이 1,700원에서 1,800원으로 100원이 오르고요. 한 통에? 네. 와. 요플레 오리지널도 8.6%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스크림이죠. 투게더의 편의점 판매가는 8.9%가 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쉽게 접하고 마시게 되는 이 우유값이 오르면서 이 밥상 물가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원유 가격이 아까도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우유가 남아돈다고 애들이 많이 안 태어나고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우유가 남아돈다고 하는데 원유 가격도 그래서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원유 가격은 계속 오르고요. 네. 원유 가격 인상분하고 비교해 봐도 제품 가격은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앞서 낙농진흥회가 지난 8월 음용유용 그러니까 마시는 우유용 원유 기본 가격을 지난해 대비 88원 올렸거든요. 이게 8.8% 오른 건데 지난해에는 49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건데 여기에 뭐 또 올해는 인건비나 에너지 비용 그리고 부자재 가격도 오르면서 흰우유 가격이 뭐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이런 예상이 앞서 나왔었고요. 그런데 유업체들은 이 올해 정부의 압박도 있었고 그리고 뭐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이게 네. 소비자의 피로가 뭐
누적된 만큼 뭐 좀 가격 인상을 좀 더디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서울우유는 원유값 인상분만 반영을 하겠다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원재료 인상분 반영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 게요. 우유값이 실제로 리터당 흰우유 가격이 2,870원에서 2,900원 후반대까지 올랐으니까 이 원유값 인상폭인 80원 이상 오른 거고요. 게다가 이 대형마트만 3% 올린 거고 뭐 편의점 가격은 더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뭐 조삼모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우유를 재료로 쓰는 뭐 빵이나 커피, 아이스크림 등 가격이 뭐 연쇄적으로 오르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원가가 80원 올랐다고 80원만 올려야 된다. 요렇지는 않죠. 시장 가격에. 근데 지나치게 많이 올린다. 요거는 좀 눈총을 받을만 하거든요. 아니 근데 우유값이 올라서 다 오를 것 같다. 이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김경혜님 1억이 있기 없기. 와우 우리 조한송 기자님 박신혜 배운 줄 알았어요. 와우 박신혜 씨인 줄 알았어요. 2번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여기에서 조한송 기자님 보려고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오늘... 우리 목돈연구소 식구들이 이런 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그쵸? 저희 식구들도 좀 껴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위장해서 들어보시는 그래요. 우리 목돈의 박신혜 조한송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우유값만 오르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예, 그 먹거리뿐만 아니라 그 서민의 발이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요금도 이번 달부터 줄줄이 오를 예정입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오는 7일부터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올라가고요. 부산도 시내버스 요금을 350원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도 지하철 요금 150원, 버스 요금 250원씩 올리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까지 올라갑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에는 요금이 150원 올라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전기요금도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으로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전이 200조 원가량 대규모 부채가 있잖아요. 이자가 뭐 매일 70억 원씩 나간다고 하던데. 매일이요? 네. 근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한전은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필요 인상분을 킬로와트 시당 51.6원으로 계산했는데 1, 2분기 조금씩 올려가지고 지금 킬로와트 시당 21.1원 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한 30원 정도 더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그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51.6원을 다 올리기는 좀 무리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서민 물가에 직결되는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물가 지표에 따르면은 지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2.33으로 1년 전보다 3.4%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물가 지표를 2%대까지 낮추겠다고 구상하고 있는데 생활 물가 전반에 걸쳐서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당분간 고물가 기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 물가 언제 떨어지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번에 고향 가기 힘들다라고도 했었는데 휴게소 물가가 그렇게 높아요? 저는 휴게소 안 가본 지 좀 돼서 잘 모르겠는데 조한송 기자님 휴게소에서 난 떡꼬치 이제 못 사 먹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많다면서요? 네, 소떡소떡 굉장히 인기였는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이 2년간 11%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8월 기준으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 가격이 6,300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21년 8월 대비 2년 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 오른 건데 특히 이 소떡소떡 이 떡꼬치가 가격이 20% 가까이 올라서 어이구야. 개당 가격이 4,000원이 넘는 등 한 개? 네, 너무 비싸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핫도그 그리고 돈가스가 가격이 10,000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말들이 많았는데 밀가루와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해도 너무 높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잇따르면서 도로공사가 이번 추석을 앞두고 전국 184개 고속도로 휴게소 간식을 할인해서 판매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다녀가신 분들 있겠지만 여기에도 비판이 있었던 게 한 휴게소의 경우 떡꼬치 가격을 4,5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추기는 했는데
있는데 중량도 130g에서 110g으로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핫도그나 어묵도 상황은 비슷한데 여기에 뭐 도로공사는 중량 대비 단가를 낮춰서 뭐 선택권을 넓혔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게 뭐예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리고 소떡소떡이 소떡이 된 거네요. 그렇죠. 뭐 몇 개가 줄었겠죠, 양이. 네. 그리고 뭐 식사 메뉴 가격은 또 그대로여서 뭐 음. 돈가스나 김치찌개, 뭐 비빔밥이 9,000원, 10,000원을 하니까 비판을 여전히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온 세상 물가가 다 오르는데 휴게소만 안 오를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는 그냥 가두리 양식 같은 거잖아요. 갈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걸. 그러니까 대목인 건 알겠는데 좀 어지간히 적정히 그러니까요. 상도위에 맞게. 이 돈가스 가격도 그럴 수 있죠. 물가가 오르면. 근데 이게 무슨 한 땀 한 땀 안심과 등심을 잘게 썰어서 망치로 13번 두들겨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냉동을 튀겨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건데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도로공사에서 파는 음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네, 휴게소 물가는 이 도로공사의 임대료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요율표를 보면 매출액 30억에서 40억 원대의 임대요율이 14에서 17%가 되는데 여기에 휴게소 운영사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돈가스 매장이 있다 그러면 휴게소 운영사에도 내야 되고 고속도로에도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이렇게 총 내야 하는 수수료가 뭐 좀 다르겠지만 약 48%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가스 매장 점주는 매출의 약 52%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음식의 뭐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뭐 비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수수료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임대료가 비싸다. 요거는 한번 논의해 볼 만하겠네요. 근데 조만간 국정감사 시작되니까 이 얘기도 아마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 얘기 다뤄질 것 같은데 김 기자님, 예. 음식값에 시설 이용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무료 서비스는 뭐 없어요? 예, 1588 2504 25 도로공사 해갖고 25 도로공사라고 하는데요. 이 번호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은 고속도로에서 막 사고가 나거나 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멈추면은 난감하잖아요. 이 경우에 2차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긴급 견인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 당연히 가능하고요. 16인 이하 승합차나 1.4톤 이하 화물차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588 2504에 전화를 하시면은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무료로 휴게소, 영업소, 졸업쉼터까지 견인해 줍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달리고 있는 와중에 계기판에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떴다 뭐 이럴 경우엔 네. 당황하지 마시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시면은 셀프 서비스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부분 청소기나 뭐 에어건 등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운전이 계획돼 있다면은 출발 전에 무료 수면실 등이 있거든요. 65개 휴게소에 뭐 샤워실 위치나 그다음에 휴게소 가려고 하시는 휴게소에 샤워실이나 수면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귀경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1588 2504에 전화를 하시면은 고속도로 노선 안내 및 교통 상황을 실시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출발지, 도착지를 문자로 보내면은 노선 안내, 예상 소요 시간, 정체 구간, 공사 구간 등의 안내 사항이 문자로 도착합니다. 번호만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588에 도로공사라고 합니다. 2504. 예. 2504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쏠쏠한 팁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네. 왜 하루 이틀 방송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동차 얘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김 기자님. 예. 자동차 판매도 우리 최근 들어서 차가 잘 안 팔린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특히 전기차들 잘 안 팔린다라고 했는데 차값 비싸서 경차는 잘 팔려요? 예,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작은 차를 뜻하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중형차나 SUV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신차 등록 대수 탑 10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기아 레이, 현대차 캐스퍼, 기아 모닝이 탑 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8월에요.
원래 7월에는 10위권에만 레이가 있었는데 경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신차 등록 대수를 보면은 기아 레이가 6위를 했는데요. 3,797대고요. 캐스퍼가 7위로 3,692대, 모닝이 10위로 2,762대입니다. 특히 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한 3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동차 업계 전체로 보면은 8월 전체 차량 등록 대수는 전달보다 11.6% 정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경차 등록 대수는 오히려 3.7% 늘었습니다. 왜 경차만 잘 나가요? 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레저 용도나 뭐 배달 등 뭐 진차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앞서 레이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레이의 전고, 그러니까 뭐 지면에서 자동차 지붕 위까지의 높이가 뭐 1,700mm에 달하는데 뭐 웬만한 준중형 뭐 차보다도 40mm 높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렇다고 하는데 뭐 전장과 전폭도 뭐 경차 규격을 최대한 뭐 적용을 해서 뭐 뒷좌석을 접으면 이렇게 성인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서 뭐 차박이나 캠핑 등으로도 많이 쓰신다고 하고요. 아니 스포티지가 그 바닥에서 위에까지가 1m 66cm인데 네. 레이가 1m 70cm? 네. 근데 그래서 40mm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뒷문 가운데는 하나의 뭐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서 이렇게 짐을 뭐 이렇게 싣고 내리기 편하다, 이렇게 많이들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차 좋아하시는 분들 예전에는 왜 첫 차로들 네. 많이 맞아요. 쓰셨잖아요. 그 선호하는 연령층에도 좀 변화가 있나요? 네,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 8월 경차 구매 절반 이상을 40대, 50대로 보고 있습니다. 오. 최근에 중년 남성들이 오토바이 말고 경차로 배달이나 물류업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는데요. 이런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레이나 캐스퍼는 박스카잖아요.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그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이 그 지난달 7일에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이게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레일을 타고 동대문에서 반찬 배달을 봉사했다는 내용인데, 골목길 동대문이다 보니까 골목길이 좁은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일을 타고 배달을 했는데 박 전 회장이 반찬 배달할 때마다 레이에 감탄을 한다. 실내가 넓고 천정이 높아서 쾌적하다. 짐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극찬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레이는 2011년에 출시됐는데 박 전 회장의 경우에는 세대째를 샀다고 해요. 오. 그래서 대한민국 자동차 중에 최고라고 했습니다. 아, 네, 경차 수요층이 네. 바뀐 게 수치로도 어느 정도 보이는데요. 2012년에는 21만 6,221대를 기록한 후 9년 한 동안 계속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3만 4,294대까지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11만 대까지 줄었다가요. 그리고 보통 2월, 3월 입사 시즌에 많이 팔리는데 오히려 비수기인 8월에 판매량이 늘었다는 것도 수요층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처럼 하차감에 굉장히 목숨 거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외국 영화 보면 막 정부에서 큰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총리가 그럼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하면서 경찰을 딱 몰고 자기가 막 운전하고 시속 120km로 달려갑니다. 대부분 하차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고유가 여파가 택시 시장에서 변화를 불러오고 있어요. 요즘에 택시 부르시면은 그 전기차 오는 경우 상당히 많다고 많아요. 느꼈을 텐데요. 네. 올해 새로 등록된 택시 10대 중에 4대가 전기차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손잡이가 이거 문을 어떻게 여는 거지?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잠깐 망설였어요. 네. 잠깐. 네. 그 신규 등록 택시가 25,870세대인데요. 이 중에 37.7%에 해당하는 9,740세대가 전기차입니다. 통상 택시는 LPG 연료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전기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2020년까지만 해도 신규 등록 택시 가운데 전기차가 한 3%에도 못 미쳤는데요.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그 현대차 아이오닉 5하고 기아 니로가 2021년에 출시됐는데 여기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연기관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 비싼데 일반인 경우에 연간 한 10,000km 정도 탄다고 가정하면은 10년 정도 지나야 이제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택시의 경우에는 또 워낙 많이 주행하시잖아요.
그 3월에 삼성 SDI에서 100km를 운행한 뒤 주유비와 충전료를 비교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주유비가 10,000원이라면은 충전료는 6,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택시 기사분들 경우에 통상 많이 주행하면 하루에 한 300km까지 타신다고 해요. 그러면 연료비로 하루에 한 5, 6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절반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월 100만 원까지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이상 택시 영업을 할 거라면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게 이득인 거죠. 그렇기는 한데 차값이 비싸서 일단 개인 택시가 대부분 전기차이던데 법인차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예, 법인 택시는 전기차가 10% 수준도 안 된다고 합니다. 차량 가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충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쵸. 뭐 빨리 한다고 해도 1시간 넘게 걸리고 뭐 완속은 뭐 8시간씩 걸리니까 보통 법인 택시는 주야로 나눠서 24시간 운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별 메리트를 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지난해 택시 대란 때 사회부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택시 대란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그 제일 문제는 법인 택시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당시에 운행되는 법인 택시 가동률이 한 31% 정도였는데 왜냐하면은 보통 12시간 넘게 이렇게 일을 하셔도 막상 이제 월급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한 200에서 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택배나 그 배달 수입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정말 좀 이제 택배도 못하는 그런 노인분들이 많다고 그 좀 자조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대란 해결할 때 택시비 인상을 결국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법인 택시의 연료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사용하는 식으로 정책적으로 좀 동료가 있다면은 그 택시 대란 해소하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조한송, 한국일보 김도영 기자였습니다.